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목감기가 살짝 왔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매일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불편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좀 의자를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혹시 보시기에 어떠실지 몰라서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텃밭 초보자들, 아니면 소형 체험농장, 주말농장 이런 걸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초보 탈출 영상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초보자들도 쉽게 기르실 수 있는, 손이 많이 안 가고 특별히 병충해도 없어서 농약을 많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한 이런 작물들을 10여 가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이런 작물들을 10여 가지 정도 준비했기 때문에 이걸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물들의 구체적인 재배법은 광닭이 채널에서 그 작물들을 검색하시면 해당 영상이 다 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참고해서 기르시면 초보자들도 좀 더 수확량을 늘리시거나 재배를 오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간단한 그 작물들의 종류와 간단한 재배법 정도, 주의사항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텃밭 작물의 대표죠. 바로 상추입니다. 상추는 봄, 여름, 가을 언제든 재배가 가능해요. 예전에는 이 더위에 약하고 또 장마 기간에는 이게 물러버려서 재배가 좀 어려웠는데 요즘은 여름 상추도 나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다 재배가 가능한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죠. 농약도 특별히 필요하지 않고 또 물만 잘 주고 밑거름만 잘 해놓으면 계속해서 수확이 가능합니다. 단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하나는 너무 많이 심지 마세요. 초보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상추 많이 심는 거예요. 처치 곤란합니다. 한 10포기만 심으셔도 충분해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수시로 수확을 해주셔야 돼요. 이 상추는 좀 게으름을 피워서 너무 많이 이렇게 잎이 달리도록 방치하시면 꽃대가 빨리 와서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감안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추와 다르게 쌈채소들이 있죠. 케일이라든지 청겨자, 적겨자 이런 쌈채소들은 대부분 십자화과 작물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은 초보자가 만약에 농약 없이 재배를 하시려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 봄에 벼룩잎벌레라고 하는 것들의 공격이 심해집니다. 이 십자화과 작물의 대표적인 게 또 뭐냐? 무와 배추예요. 이것들도 제가 오늘 항목에 넣지 않은 이유가 그런 것들을 기르시기에는 이 여러 가지 벌레의 피해가 심하고 또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것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추, 그냥 쉽게 기르실 수 있는 상추 정도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여기에 상추를 뿌려서 지금 벌써 싹이 이렇게 다 났어요. 이렇게 밭에 씨앗을 직접 뿌리는 걸 직파라고 합니다. 이런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모종을 사서 심으셔도 됩니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른 봄부터 재배가 가능합니다. 상추와 더불어서 쌈채소의 대표적인 작물이 바로 깻잎이죠. 잎들깨라고도 하죠. 보통은 씨로 뿌려도 되고요. 또 모종을 심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재배 기술이 들어가면 어렵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방임하셔도 됩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밑에 줄기를 다 훑어서 위에 잎만 기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까지는 재배가 가능하고, 또 나중에 재배 후기가 되면 녹병이라고 하는 잎 뒤에 노란 점이 생기는 병이 와요. 그건 벌레가 아니고 병이거든요. 그것만 좀 피해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때까지만 수확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수확하실 수 있는 깻잎 길러보시길 권해드리고, 시금치는 특별한 약이나 비료나 이런 거 없이도 거름만으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합니다. 봄, 가을, 월동도 가능해요. 하지만 매해 장소를 좀 변경하셔야 되는 그런 체험형 주말농장 있죠, 임대형. 그런 체험형 주말농장에서는 월동 시금치는 재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음에 봄까지 재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가을까지 계약이 끝나죠. 체험형 주말농장은. 그렇기 때문에 월동 시금치는 재배가 안 되지만 봄, 가을로는 재배가 가능합니다. 가지는 하나만 심어도 수십 개를 가을까지 따실 수 있어요. 너무 많아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해는 가지를 안 심을 때도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초보자분들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지 딱 한 그루만 심어서 길러보세요. 특별한 병충해 없이 잘 기르실 수 있습니다. 감자는요, 아이들을 기르시는 그런 댁에서도 이런 손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많이들 심어 기르시죠. 보통 3월달 혹은 늦게는 4월 초까지도 파종해서 기르시는데, 물론 이 감자를 좀 수확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영양분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런 거 없이도 초보자들이 거름만 해서 어느 정도 물 주기만 하셔도 수확량을 많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재배가 충분히 가능하고 수확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자예요. 고구마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구마는요, 덩쿨을 많이 뻗는 작물이기 때문에 두세 평 하시는 이런 체험용 주말 농장에서는 재배가 어려워요. 그리고 바로 옆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같이 밭을 하는 그런 공유 농장, 이런 곳에서도 곤란합니다. 줄기가 많이 뻗고 뿌리가 땅속으로 넓게 퍼지기 때문에 다른 밭에 피해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콩 종류 중에서 완두콩과 강낭콩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물론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수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른 봄에 거의 가장 먼저 파종한다고 봐도 돼요. 완두콩을 먼저 파종해서 한 5월이나 6월 정도 수확하시고, 또 강낭콩도 심으셔서 장마 전에 수확을 해서 드시는 그런 용도로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줄기콩같이 또 호랑이콩같이 넝쿨을 심하게 뻗는 그런 작물들은 본인들의 텃밭의 넓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재배하셔야 돼요. 높게 자라고 뻗치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그늘을 만들거나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환경을 좀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욱입니다. 국을 끓일 때 자주 쓰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길러 드세요. 특별히 농약이 필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심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심으실 필요도 없어요. 어떤 작물을 심어 놨으면 그 귀퉁이에 한두 포기씩 이렇게 해서 대여섯 포기만 길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수확해서 충분히 국을 끓여서 드실 수 있는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중급 정도로 올라가는 작물들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길러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덩쿨을 뻗죠. 하지만 호박처럼 그렇게 무한정 뻗어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농약이나 살균제나 이런 걸 쓰지 않으면요, 노균병이라든지 흰가루병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초보자들은 재배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아주 싱그러운 오이를 따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 보통 4월 말 5월 초에 모종으로 심습니다. 그렇게 재배해서 오이 한번 길러보시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 다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도 되고 찰토마토도 됩니다. 다만 이거는 겨순치기라고 하는 재배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광다기의 영상 참고하시면 제가 그리고 또 재배 시기가 되면 또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따라오시면 토마토 기르실 수 있고, 또 특별하게 재배 기술을 발휘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기르시는 그런 체험형 농장 하시는 분들은 필히 심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거 따는 재미도 좀 느끼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순 따는 거, 이것만 좀 배우시면 토마토 충분히 기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호박인데요. 일반적으로 넝쿨을 뻗는 맷돌호박이라든지 단호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곤란합니다. 이런 것들은 손도 많이 가고요, 이 관리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이 순지르기라든지 겨순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좁은 소형 농장에서도 가능한 호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주키니 호박입니다. 애호박에 비해서 약간 물러요. 하지만 중국집에서 쓰는 호박이 보통 주키니 호박을 쓰는데요, 그 주키니 호박은 키도 작고 옆으로 많이 퍼지지도 않습니다. 한 이 정도 공간만 있어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당근 추천드립니다. 당근은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처음에 발화를 시키는데 좀 신경 써주시고, 다음엔 이걸 소금하셔서 재배 간격을 맞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발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씨앗을 한 곳에 여러 개를 뿌립니다. 이렇게 쭉 여러 개를 이렇게 뿌려 놓으면 싹이 나면요, 대략 한 뼘 정도
이렇게 재배 간격을 맞춰서 재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해주시면 어지간한 분은 다 쉽게 기르실 수 있는 게 당근입니다. 물론 모양을 곧게 기르고 굵게 기르고 하는 데는 재배 기술이 필요하지만 초보자분들도 어지간하니는 다 재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고추는 추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추는요 초반에 풋고추로 좀 따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르시면 몰라도 나중에 붉은 고추로 따기 위해서는 농약도 많이 쓰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칼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양분을 또 공급해 주셔야 되고 이게 병이 많아요. 그래서 농약을 쓰시 못하시는 그런 체험용 주말 농장에서는 재배하기가 어렵고 풋고추 정도로만 따드시는 걸로는 권해드릴 수 있지만 길게는 좀 재배가 어렵습니다. 장마 기간에 보통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작물까지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 외의 작물들도 좀 심어 기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키워보시면서 흙에 대한 이해, 작물에 대한 이해, 뭐 비료나 또 퇴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손이 많이 안 가고 수월한 이런 작물들을 하셔야 텃밭 오래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우면 중간에 포기하시고 아예 정을 떼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쉽게 그리고 자주 들여다보시는 걸로. 왜냐?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게 바로 텃밭 작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시간과 관심을 더 드리면서 초반엔 쉽게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올 한 해도 저 광다기와 함께 풍성한 수확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